저는 한국을 증오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한국 남자를요. 그 증오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운명 같은 거였죠. 검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제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저를 만들어 놓고 떠난 그 남자 제 아버지 때문에 저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게도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것도 제가 가장 증오했던 바로 그 나라 한국에서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증오를 멈추고 결국 한국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름은 클라라 비숍이에요. 24살이고 지금은 프리랜서 에디터로 이것저것 글을 다듬으며 살고 있어요. 하이스쿨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 진학 대신 글을 편집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늘 어디 한쪽이 허전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그 얼굴이 저한테 넌 영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처럼 금발도 아니고 눈도 파랗지 않고 그렇다고 딱히 아시아인 같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얼굴. 이건 제가 선택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물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냥 영국이요라고 대답했어요. 저 런던 출신이고 영국 여권도 있고 어릴 때부터 브리튼 팝 들으면서 컸으니까요. 근데요, 제 머리는 까맣고 눈매는 동양적이에요. 그때마다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군지 설명하려면 너무 피곤하겠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았죠. 그냥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나는 영국인이다. 나는 엄마 딸이다. 제 아버지,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엄마는 런던 시립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서였고요.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대요. 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책을 물어봤고 엄마는 그게 귀여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고 곧바로 저라는 아이가 생겼죠. 근데요, 제가 2살 되던 겨울 아버지는 떠났어요. 말도 없이요. 아니, 있긴 있었네요. 종이 한 장, 미안해라는 글자 3개.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남긴 말. 그때부터 우리 집은 둘뿐이었어요. 엄마랑 저. 엄마는 항상 강했어요. 절대 울지 않았고 저한테도 넌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해줬죠. 근데요, 전 그냥 평범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해요? 라는 생각을 매일 했거든요. 학교에선 더 했어요.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하던 그 말, 클라라는 반쪽이야. 완전하지 않아. 전 그게 농담으로 안 들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울고 또 울었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죠. 넌 아름다워. 넌 복합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전 그 복합이라는 게 싫었어요. 그냥 하나, 확실한 하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상처였어요. K-드라마, K-팝, 전 다 거부했어요. 친구들이 방탄소년단이 어쩌고 하면 전 이어폰을 꼽아버렸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한국 남자들은 다 똑같아. 무책임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지. 근데요, 밤만 되면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아빠는 뭘 할까? 가족이 또 생겼을까? 날 한 번이라도 기억할까?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클라라, 너도 한국어 배워볼래? 내 아버지 나라잖아. 전 바로 화냈어요. 싫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 친구는 당황했겠죠. 근데 그날 밤 괜히 혼자 아버지를 상상하게 됐어요. 낯선 나라에서 어리버리하게 공부하던 젊은 남자. 혹시 나처럼 불안했을까? 그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검은 머리카락, 동양적인 눈매, 약간 올라간 광대. 싫다고 하면서도 매일 보는 그 얼굴이 사실 아버지의 흔적이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그리워졌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두 분과 사진 찍었는데 전 엄마랑 둘이서만 서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나도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자기 졸업식 때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화났어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해? 왜 자꾸 미워하지 못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검색했어요. 서울 야경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기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난 한국이 싫어. 중얼거렸어요. 근데 말하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게 뭐랄까 너무 아이러니했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겼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은 노래,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한국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목소리 하나로 울었어요. 아버지라는 노래 들을 땐 정말 주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 노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을, 이 노래를 통해 한국 정서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제 안에도 그게 흐르고 있었던 거겠죠. 이상했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나라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는 제 자신이.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 들을 땐 마음이 좀 편안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머리 쓰다듬어주는 느낌이랄까. 어느 날 엄마가 묻더라고요. 요즘 무슨 노래 들어? 전 얼버무렸죠. 그냥 뭐 이것저것. 근데 엄마는 다 아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싫지만 이 노래는 좋다. 어쩌면 한국을 완전히 미워하긴 어려운가 보다. 제 안에 뭐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매일 밤 이명웅 노래 들으면서 울다가 자고 다음날 아침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일어나고 엄마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요. 근데 그 감정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몰랐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이스쿨 시절부터 붙어 다닌 친구 애비가 말했어요. 여름에 우리 셋이 아시아 여행 가자. 일본, 태국, 그리고 한국. 그 말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한국? 왜 꼭 거길 가야 해? 말도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난 한국은 별로야. 말하려는 순간 또 다른 친구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 싫은 것도 직접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나도 모르겠는 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냥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쯤은 가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마지못했지만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괜히 후회되기도 했고 한편으론 기대되는 것도 같았어요. 근데 그 기대가 뭐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직원들도 친절했고 영어 표지 다 있고 안내도 막히는데 하나 없었어요. 공항만 봐도 뭔가 잘 정리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속으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땐 충격이 더 컸어요.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의 빛나는 줄 알았어요. 시간 정확하고 칸마다 스크린도어 있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런던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 됐어요. 이거 진짜 미래 도시 아냐? 애비가 감탄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 끄덕였어요. 명동 거리 걸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밤 11시 넘었는데 여자들 혼자 다니고
거리도 환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여기 진짜 안전한 것 같아. 사라가 말했는데 그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와, 이건 그냥 문화 충격이었어요. 24시간 영업의 도시락 천국 라면 끓여 먹는 테이블까지 영국 편의점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거 진짜 천재적이다. 친구들이 흥분했는데 저도 솔직히 감탄했어요. 괜히 속으로 이건 인정하고 있었죠. 길거리 음식도 엄청 다양했어요. 떡볶이, 어묵, 핫도그 게다가 카드 결제가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포장마차에서 카드 긁는 거 전 처음 봤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더니 진짜네. 애비가 말하자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선 뭐가 하나씩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서 야경 봤어요.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비치는데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해요. 와, 진짜 예쁘다. 사라가 말했는데 전 말없이 그 풍경만 봤어요. 아름답다고 인정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던 나라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북촌 한옥마을도 갔어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고 한복 입은 관광객들 돌아다니고 전통과 현대가 진짜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이 나라가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나라 맞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왔어요. 근데요, 제일 놀랐던 건 사람이었어요. 길 물으면 데려다주고, 서툰 영어에도 친절하게 답해주고, 할머니들이 과자 나눠주고, 차갑고 무뚝뚝할 거라 생각했던 한국인 이미지,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였지?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기억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덮어버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강남역 근처 갔을 땐 좀 멍했어요. 미국 여행 가서 본 뉴욕처럼 빌딩 많고 카페 세련되고 분위기 화려했어요. 여기 진짜 뉴욕 같아. 근데 더 깨끗해. 애비가 말했는데 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쓰레기도 없고 거리도 정돈돼 있었으니까요. 음식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삼겹살을 처음 먹어봤는데 친구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클라라. 너희 아빠. 나라 음식 최고야. 애비가 말했을 때 웃으면서도 속으론 묘했어요. 아빠 나라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홍대에선 밤 문화도 경험했어요. 공연, 버스킹, 클럽거리 새벽까지도 안전했고 분위기 자유로웠어요. 내가 생각한 한국은 이런 데 없었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만든 한국은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허상이었다는 걸. 롯데 월드타워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내려봤을 때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도시 불빛, 한강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이 도시 진짜 대단하다. 무심결에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랐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왜 미워하려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일까? 왜 자꾸 괜찮다고 느끼게 될까?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 나 한국 싫다며.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 내 눈, 내 머리 그 모든 게 다시 달라 보였어요. 아빠도 이런 데서 자랐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빠의 고향으로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절대 오기 싫었던 나라. 근데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도시 안에 제가 몰랐던 저의 반쪽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어요. 아침부터 햇살이 좋았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은 제법 경치가 괜찮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씩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뭐랄까 문틈이 생긴 느낌이었달까. 타워 앞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전 쭈뼛거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떤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영어였어요. 발음이 깔끔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키 크고 정돈된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 머리, 또렷한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딱 봐도 저희 또래 같았어요. 네, 부탁드려요. 애비가 먼저 대답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받아갔어요.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어줬어요. 여러 각도에서 배경 바꿔가며 심지어 저희가 포즈를 안 바꿨는데도 세심하게 위치를 조정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어요. 지금 햇빛 각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몇 장 더 찍어드릴까요? 우리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가 다시 몇 컷을 더 찍어줬어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신샷인데 저는 거의 인물 사진처럼 찍혀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런 거겠지 싶었지만 각도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동안 찍힌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얼굴이었거든요. 와, 클라라, 너 진짜 잘 나왔다. 사라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전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서울. 네. 처음이에요. 그럼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렇게 말하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 뒷모습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그냥 타워에 올라갔고 풍경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좀 더 얘기해 볼 걸. 괜히 아쉬운 마음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진 정리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한 장을 올렸어요. 그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제일 잘 나온 사진. 위치 태그도 했고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볼까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알림이 왔어요. DM이 도착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남산에서 사진 찍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위치 태그 보고 반가워서요. 사진 잘 나왔네요.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태호.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위치 태그까지 확인했다는 건 솔직히 일부러 찾아본 거잖아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네, 기억해요. 사진 정말 잘 찍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벌써 가시는군요. 아쉽네요. 혹시 다음에 서울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실례일까요? 그 문장을 읽는데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확실한 표현이잖아요. 저한테 관심 있다는. 그런데도 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설레고 따뜻하고 막 그런 느낌. 전혀 실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죠.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그가 바로 답했어요. 그럼요. 제 이름은 태호예요. 전 클라라예요. 이렇게 저희 대화는 시작됐어요. 그날 밤, 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국 남자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사진 찍을 때 유독 저만 클로즈업한 것, 위치 태그로 제 사진을 찾아낸 것, 먼저 DM을 보낸 것. 다 합치니까 이건 분명한 관심이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창밖으로 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대 오고 싶지 않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태호 때문이었죠. 영국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하루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의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뛰어났어요.
가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태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시차 때문에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영국은 지금 몇 시예요? 제가 너무 늦게 연락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굿모닝이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시차 걱정하면 괜찮아요. 당신 메시지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말투가 늘 다정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배려가 느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주말엔 친구들이랑 등산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 탄다고 했고요. 딱히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의 성격이 느껴졌어요. 성실하고 조용하고 뭐랄까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어요. 클라라 씨는 한국 음식 중에 뭐 좋아해요? 비빔밥이요. 영국에서도 가끔 먹어요. 진짜 비빔밥은 한국에서 먹어봐야 해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곳 데려갈게요. 하루하루 대화가 쌓이면서 저는 태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유머도 있고 진중한 면도 있고 가족 얘기할 땐 특히 따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해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근데 요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을 읽고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나를 말하는 걸까?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또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어요. 그분은 정말 행운이네요. 그는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어요. 근데 그 표정 하나로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미워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한국 남자한테서요. 11월 어느 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라라 씨, 혹시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올 계획 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데이트 신청인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왜요? 그때 서울이 진짜 예뻐요.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문장 읽는 순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좋아요. 크리스마스에 서울 갈게요. 보낸 다음에야 진짜 이걸 내가 썼다고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엔 친구들 없이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태호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 설렜어요. 다음 날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2달 후 다시 서울. 미워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나라에 제가 자발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났니? 네. 그런 것 같아요. 12월 서울은 정말 예뻤어요. 반짝이는 조명, 흰 눈,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던 태호.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그 말 듣는데 울컥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날, 태호가 절 데려간 곳은 북촌이었어요. 여기 어릴 때 할머니랑 살던 동네예요. 한옥 사이 걸으며 그의 얘기를 들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어린 시절. 할머니랑 김치 담그고 눈 오면 마당에서 눈사람 만들던 기억.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녹았어요. 이런 남자를 내가 미워하려고 했구나 싶었어요. 저녁엔 청계천을 걸었어요. 반짝이는 조명이 물 위에 비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호가 물었어요. 클라라 씨,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그 말에 태호가 웃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음 날은 한강 데이트였어요. 겨울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붕어빵 나눠 먹으며 걷는 게 좋았어요. 걷다가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남산에서요? 네. 사진 찍을 때 일부러 클라라 씨만 예쁘게 찍었어요. 귀가 확 뜨거워졌어요. 진짜요? 눈치챘어요. 태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들켰네요. 바람이 불어왔고 제가 움츠렸더니 자기 목도리를 제게 감아줬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륵 녹았어요. 셋째 날 저녁 이태원의 작은 바에 갔어요. 제가 한국 술 문화도 궁금해요 했더니 데려간 곳이었어요. 소주 2병쯤 비웠을 때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 한국 남자 싫어했어요. 특히 아버지 때문에. 태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숨 깊게 쉬고 처음으로 꺼냈어요. 아버지가 저랑 엄마를 두고 떠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태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처 갖고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근데요, 태호 씨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한국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태호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면 정말 기뻐요. 그날 밤 태호가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헤어지기 전에 말했어요. 클라라 씨, 저는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태호가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어요. 엄마 선물 사세요. 같이 골라드릴게요. 시장 안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걷는데 정말 연인 같았어요. 상인들이 여자친구 예쁘네요 하니까 웃기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저 내일 영국 가요. 작별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아쉬워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 제가 물었어요. 우리 어떤 사이예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벽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한국에 대한 미움 다 녹았어요. 저도 태호 씨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공항 가는 길 태호가 말했어요. 다음엔 제가 영국 가도 될까요? 진짜요? 네. 클라라 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말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 알아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증오했더니 나라, 도시가 이제는 그리운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호가 있었죠.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한국에 태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태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곧 만나러 갈게요. 답장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곳이 됐어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시작했죠. 태호를 통해 본 한국은 따뜻하고 정겨운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영상통화로 한국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는 과정, 제사상을 차리는 전통까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따뜻한 정서에 끌렸죠. 우리 어머니가 클라라 씨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느 날 태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집에 초대하고 10대요. 한국 남자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건 특별한 의미였죠. 태호가 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였어요. 3월에 태호가 정말로 영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클라라, 저를 부르며 달려오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났죠. 한국에서 영국까지 저를 위해
이 먼 길을 온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호를 우리 동네로 안내하며 제 일상을 보여줬어요. 다니는 학교, 자주 가는 카페, 어린 시절을 보낸 공원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긴장됐습니다. 어머니를 소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분이 태호예요. 집에 도착해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경계하시는 것도 같았고 동시에 호기심도 보였죠. 하지만 태호의 정중한 태도와 따뜻한 성품에 어머니도 금방 마음을 여셨어요.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던데 태호 씨는 어떤가요? 순간 긴장했지만 태호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과거엔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사 후 태호가 설거지를 자청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어머니가 제게 속삭이셨죠. 그 말에 안도했어요.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태호와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태호가 안도해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클라라 씨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도 한국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태호가 영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가족 미래 꿈에 대해서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태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 한국 남자들은 가족의 기대와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많이 갈등했어요. 아버님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들려준 한국의 가족 문화 장남의 책임, 부모님의 기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됐죠. 그래도 책임져야 했어요. 제가 말하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변명의 여지는 없죠. 하지만 용서는 클라라 씨를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미움만 가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원망스럽지만 적어도 악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성숙했고 겁이 많았던 젊은 남자. 그게 제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태호의 가족을 통해 본 한국은 정이 많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여름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태호는 약속대로 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태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 정성스러운 한식을 먹으며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모든 음식에 정성이 가득했죠. 태호의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자상한 분이셨어요. 한국에 오니 어때요? 태호가 잘 챙겨주고 있나요? 걱정 어린 물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죠. 태호의 여동생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언니 한국말 가르쳐 줄게요. 밝은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있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과 인사하는 모습, 시장에서 덤으로 더 얹어주는 인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 이 모든 게 한국의 정서였죠. 특히 태호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모습. 한국에선 효도가 중요해요. 태호가 설명했죠. 이런 가족 중심의 문화가 때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와 함께 전통시장을 걸으며 한국의 활기를 느꼈어요. 어서 와요. 싱싱한 거 골라드릴게.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흥정하는 재미 맛보기로
주는 과일 한 조각, 이런 소소한 일상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저녁엔 태호의 가족들과 함께 족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놀이 문화를 체험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클라라 씨 운동신경 좋네요. 태호 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었어요. 밤에는 태호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때요, 태호가? 물었죠.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네요. 제 대답에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클라라 씨가 한국을 좋아해줘서 기뻐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에 왜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갔는지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 문화 뿌리. 이 모든 게 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클라라 씨도 한국과 연결된 거예요. 저를 통해서요. 맞았습니다. 태호를 통해 저는 한국과 화해했고 제 안에 한국인 정체성도 받아들이게 됐죠.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저에게도 한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태호의 가족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줬고 저도 그들을 가족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의 정, 한국의 문화, 한국의 따뜻함. 이 모든 걸 태호를 통해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안의 반쪽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태호 씨 덕분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태호가 활짝 웃었죠. 저도 클라라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피어났죠. 태호라는 사람을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증오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리운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태호가 있었어요.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게 결국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진심인,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 핸드폰 켰을 때 태호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곧 만나러 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기다릴게요. 이젠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라라는 태호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정가족의 사랑.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 얼음을 녹였죠. 결국 증오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클라라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클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